안녕하세요. 현대인을 위한 감정의 심리학을 강의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최기용입니다.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여러 심리학의 이론들, 심리학의 이론가들, 그리고 영화, 시, 소설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감정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상담을 했던 여러 상담 사례들, 그리고 책에 나타난 상담 사례들, 이러한 상담 사례들을 엮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감정의 어려움을 느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여러분과 감정을 내가 보듬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이번 강의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섹션과 세 번째 섹션에서는 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듣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서는 여러분들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개설하기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핵심 교양 과목으로 감정과 삶이라는 강의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이 감정과 삶이라는 과목을 왜 수강하기를 원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다른 과목이 없어서 신청했다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재밌을 것 같아서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조금 더 진지하게는 감정에 관심이 있다. 특히 대학교 들어와서 대인관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때로는 어렵다.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 중에는 내 감정이 좀 어렵다, 그리고 내 삶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망설여진다라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뭔가 감정이라는 건 나랑은 별로 크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망설이는 학생도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무언가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나랑은 좀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강의를 좀 수강을 망설였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감정들, 만족감, 호기심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 한 학기 동안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서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내 삶이 힘들다. 자, 이때 바로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감정에 대한 부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삶이 힘들어서 이 강의가 듣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잘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신질환이나 정신질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 같아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펙트럼입니다. 즉, 예를 들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아주 약한 정도부터 아주 강한 정도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에 있어서 내가 정말 깊은 슬픔을 경험하면 정신질환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현대 정신의학이나 현대 심리학에서는 감정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정신질환이나 정신 이상의 경우 감정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힘든 감정을 경험하고 있고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삶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다시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에 대한 수업을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러한 학생들, 그러한 분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의를 개설하면서 구성하면서 초반에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과 생활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언은 무엇일까? 또 심리학자로서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스펙트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있었고요. 또 조금 더 넓게는 지금 이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성인들, 또 때로는 노년층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자로서 조금 더 쉽게 그러면서도 전문적으로 어떠한 지식과 함께 조언, 그리고 때로는 전략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50대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상사들, 때로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화를 내면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피해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곤 합니다. 자, 도대체 이 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화나 아니면 화로 인한 피해가 많이 부각이 되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들도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이러한 질문들을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고민해가고 한번 풀어가는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논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50대 가정의 가장들, 또 기성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주말도 반납하고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는데 왜 내 가족들은, 왜 젊은 사람들은 나를 아재라고 폄하하거나 아니면 개저씨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쓰면서 나를 폄하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고립시키는 것일까? 이러한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다 이러한 고민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감정인 것 같고요. 이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관련된 사례들, 또 미디어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고민해보고 같이 논의해본다면 우리가 이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가는 어느 하나의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강의를 개설하고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자, 강의 후에 제가 여러 가지 소감을 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사실 그 감정에 대해서 이제는 좀 편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을 좀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선택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듣고 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또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저서를 쓰신 고려대학교의 철학자인 이몽빈 교수께서 한 말인데요. 인간이 참기 어려운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이나 고통의 무의미함이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이 힘들어요. 내 감정이 어려워요. 이러한 부분들이 고난이나 고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러한 고난이나 고통 자체가 힘든 것일까? 아니면 그러한 고난이나 고통이 도대체 내 삶에 왜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무의미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정이 어려운데요. 그 감정이 힘든데 그 감정이 어렵고 힘들다면 어쩌면 그 어려운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해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어렵다면 그리고 감정이 힘들다면 어쩌면 그 어려운 감정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그리고 전달하려는 가치를
내가 파악하고 실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으면 감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존재하고 도대체 감정이라는 것은 왜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따라다니고 또 그 감정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들어있고 어떠한 가치가 들어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강의 후에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받는데요. 그 보고서들 중에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재구성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죠. 그리고 밤늦게 밥도 못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는 없고요. 그리고 불을 켜고 들어와서 밥통을 열었더니 밥통에 밥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짜증이 확 난 거예요. 그래서 밥통을 꽝 닫아버리고는 엄마 항상 이런 식이야. 그리고 짜증나는 투로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팍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강의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짜증이 났죠. 그리고 화가 났어요. 내가 화가 났구나. 근데 도대체 이 화는 어떤 화지? 봤더니 엄마에 대한 화예요. 엄마는 항상 옛날부터 이랬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런 식이었어.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어. 그리고 사실 나는 그러한 챙김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식인데 항상 한 번도 난 그런 챙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건 불공평해 라는 메시지의 화죠. 불공평함 때문에 엄마한테 화가 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저 한쪽에서 또 슬픈 감정이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슬픈 감정은 내가 엄마에게 뭔가 사랑을 받지 못하나? 라는 생각에 슬픈 감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는 엄마 생각에 또 슬픈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슬픈 마음은 그렇지 엄마도 항상 평생 동안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에 또 한편으로는 슬픈 감정이 들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또 강의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생각난 것이 도대체 이 감정은 나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다가 화는 나도 엄마한테 정말 잘 챙김을 받고 싶어 이러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슬픔에는 내 삶에서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빠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엄마한테 챙김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 하나. 또 한편으로는 내 삶에서 엄마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또 엄마도 엄마의 인생에서의 가치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거를 희생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것에 대한 또 슬픈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감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미안함 이런 마음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들이 나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는 엄마한테 챙김을 받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엄마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딸이라는 거, 그리고 엄마도 엄마 스스로를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짜증내고 엄마 어디야? 밥이 없어. 항상 이런 식이야 하고 이렇게 끊거나 이랬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날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어디에요? 아직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한테 식사했는지 물어보고 엄마도 밥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말인데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끊고 나서 한동안 먹먹한 이제 감정에 자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가 감정이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를 잘 이야기한 것 같아서 스스로 이제 대견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감정이 얘기해 주는 거는 엄마도 엄마의 삶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 그리고 또
또 나도 엄마에게 그런 챙김을 받고 싶다. 그리고 엄마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전달하라는 거였죠. 굉장히 신기한 건 이 학생이 이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엄마에게 전달을 했을 때 화나는 감정도 슬픈 감정도 죄책감도 이렇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감정들 또 좋은 감정들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감정들은 도대체 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가, 그리고 그 안엔 도대체 어떤 중요한 것이 있길래,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그 중요한 걸 내가 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학기 내내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해보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는 3가지로 제가 정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경험하는 기본 감정들. 기본 감정은 슬픔, 기쁨, 두려움, 불안, 화남, 이러한 감정들이고요. 사회적인 감정이라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우울함,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의 본질은 무엇이고 기능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강의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감정이 어렵다면 그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또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론들을 통해서 감정이 어려운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특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학적인 접근법을 배우고 그 접근법을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의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총 14주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오늘은 강의 소개에 이어서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이번 강의에서 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감정에 대한 태도를 찾는 연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에는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한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 실험들을 설명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를 학습 이론, 또 발달 이론, 이런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에는 감정의 뿌리 애착이라는 제목으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애착 이론을 얘기하고 그 애착 이론을 여러분의 그 감정과 연계해서 제가 같이 소개를 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차에는 자, 감정과 이성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디베이트,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감정과 이성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결국 감정과 이성을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차에는 감정이 이야기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주차에는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슬픔은 어떤 메시지를 제공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슬픔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할 것이고 8주차에는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죠. 화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화의 기능은 무엇이고 도대체 화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주차에서는 화와 관련된 감정인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질투와 시기를 잘 보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0주차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이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두려움의 메시지, 두려움의 기능, 가치,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보듬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 이러한 화, 두려움, 슬픔, 질투, 시기와 같은 감정들이 고통스러운데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안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에서는 긍정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기쁨, 만족, 사랑, 관심 등이 긍정 감정에 속하고요. 이런 긍정 감정이 가진 기능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창의성과 연관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서는 긍정 감정과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주차에서는 감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강의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감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태도가 강의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해 갔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의 참고 서적은 제가 저술한 아파도 아파할 수 없으면 감정 마주보기 수업이라는 책에 기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